야,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헌병대 간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이른 아침 부대 정문을 갈랐습니다. 83살 박철민 할아버지는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고 와 조심스럽게 정문 앞에 섰어요.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손자 면회 왔습니다. 박지훈이라고 하는데요. 면회요? 어디 보자. 헌병이 건성으로 명단을 휙휙 넘기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없는데요? 예약도 안 하고 오셨어요? 아니, 분명히 했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아이고, 진짜 할아버지. 여기가 동네 경로당인 줄 아세요? 그때 다른 간부가 다가오더니 철민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흙대 묻은 꾀주저한 작업복, 구멍난 운동화, 시커먼 손때가 묻은 장갑을 보고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우, 냄새. 할아버지, 목욕은 언제 하셨어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손자가, 아니, 진짜 답답하시네. 명단에 없다니까요. 혹시 노숙자세요? 여기 무슨 복지관 아니에요. 그 말에 철민 할아버지가 다급히 손수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싸온 감자와 김치통이 들어있었어요. 이것 좀 전해주세요.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아, 진짜 여기서 장사하시네. 간부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안 치워요? 그 순간 헌병이 철민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할아버지가 뒤로 쿵 하고 넘어지면서 김치통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와르르 쏟아진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정성껏 담근 김치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철민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김치를 하나하나 주섬주섬 주워 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털어내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뿐인 손자에게 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어머, 저것 좀 봐. 진짜 지나가던 여자 간부가 동료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폐지 주우러 온 거 아니야? 요즘 노인분들이 부대 앞에서. 아닙니다. 저는 정말 손자가. 철민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간절히 말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교가 지나가며 부하에게 툭 던지듯 말했어요. 야, 저런 분들 관리 좀 해. 부대 이미지 다 망가진다고.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PX 앞 의자에도 앉지 마세요. 다른 분들 앉을 자리예요. 철민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발,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확인해보시면. 아, 진짜 끈질기네. 거지가 전화는 무슨 전화예요? 거지 아닙니다. 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야단쳤어요. 빨리 안 나가세요? 경찰을 신고하기 전에. 철민 할아버지는 힘없이 손수레를 끌고 부대 담장 아래 그늘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20년 넘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아비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자 지훈이를 생각하니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다. 아버지다. 이 충격적인 상황, 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전화를 받은 박도윤 장군은 회의실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성 장군의 어깨에 달린 별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지만 그의 표정은 먹구름처럼 어두웠어요. 20년 만에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가슴 한편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17사단 정문 앞이다. 지훈이 면회 왔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도윤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젊은 시절 죽도록 사랑했던 여인 서연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하지만 그는 출세를 위해 매정하게 그들을 버리고 떠났던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서연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 철민이 손자를 혼자서 키워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20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도윤은 곧바로 헬기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부관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장군님,
갑작스럽게 어디로 가십니까? 17사단이다. 아주 긴급한 사안이야. 헬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도윤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부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철민만이 손자로 알고 있었고 도윤도 그렇게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죠. 한편 부대 정문에서는 철민 할아버지가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밝혔어요. 저 할아버지, 아까부터 계속 저기 있네. 면회도 못하고 왜 안 가시지? 철민 할아버지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수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지훈이를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말이 없던 아이였는데 군대 가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누가 괴롭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20분 후 두두두두 하늘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인근 헬기장에 군용 헬기 한 대가 착륙했고 거기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도윤 장군이었죠. 삼성 장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장군님께서 왜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람? 도윤은 부대장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부대장과 간부들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 장군님, 갑자기 어찌된 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부대장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아버지라고 하시면 정문에서 거짓 취급하며 쫓아낸 그 노인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박지훈 일병은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 아니, 물을 끼얹은 듯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엄청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부대장실의 정적을 깨트린 것은 박도윤 장군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박지훈 일병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제 아버지를 정중히 모시고 오십시오.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우왕좌왕했어요. 삼성 장군의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이 부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충격이었거든요. 부대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서 박지훈 일병 당장 데려와. 그리고 정문에 계신 어르신 최고로 정중하게 모셔오고. 몇 분 후 철민 할아버지가 간부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도윤과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말문이 턱 막혔어요. 무려 20여 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철민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했지만 그는 애써 꾹 참았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박지훈 일병이 들어왔습니다. 20살의 젊은 병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어요. 할아버지와 처음 보는 높은 장군이 함께 있는 게 이상했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지훈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하자 도윤이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지훈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지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이 애가 얼마나 컸는지 봐. 너를 꼭 닮아서 이렇게 듬직하게 자랐어.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부대장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훈은 멍하니 도윤을 바라보다가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민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왔던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사실은 네 엄마하고 저분이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도윤이 지훈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내 어머니 서연이와 내가 젊을 때 사랑하는 사이였어.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떠났단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분이 할아버지라는 사실도 눈앞의 장군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께서 너를 혼자 키우셨어. 내가 했어야 할 일을 할아버지가 대신해 주신 거란다. 지훈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왜 항상 자신은 다른 아이들처럼 풍족하지 못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게 할아버지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었어.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아버지가 대신 짊어지고 살아오셨다는 게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아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함께 느꼈습니다. 지훈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너한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장군님, 혹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군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거든요. 특히 이런 개인적인 사연이 알려지면 온갖 말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삼성 장군이 갑자기 헬기를 타고 와서 웬 병사 하나를 부르더니 글쎄, 그 병사가 장군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야, 대박. 진짜 박지훈이 장군 아들이래? 헐. 그럼 그동안 우리가 괜히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쏟아졌어요. 사실 지훈은 부대에서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자주 구박을 받았거든요. 특히 일부 고참 병사들은 지훈을 할아버지가 키운 애라며 대놓고 무시하곤 했어요. 한편 부대장실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군님, 이 일이 만약 위로 보고되면 보고해야 할 것은 당연히 보고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도윤은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생활하는 게 어떠니? 힘든 일은 없고? 지훈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철민 할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훈아, 할아버지한테는 솔직히 말해봐. 누가 괴롭히지는 않았니? 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지훈의 왼쪽 팔에 시퍼렇게 된 멍자국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훈련하다 보면 흔히 생길 수 있는 상처였지만 할아버지의 육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군단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예, 군단장님. 넵? 지금 당장 오신다고요? 부대장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도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이미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아, 일단 제 숙소로 가서 기다려주세요. 도윤이 말했어요. 도윤아, 너 괜찮겠니? 철민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군단장은 평소에도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견제하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번 일을 빌미로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려 할 게 뻔했습니다. 1시간 후 군단장이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매섭고 엄격한 인상을 가진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박 장군,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인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 운영에 개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가족? 군단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 병사가 자네 아들이라는 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군단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 이런 식으로 군 기강을 흔들 수는 없어.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해명하도록 하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외부에 알렸고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삼성 장군 긴급 부대 방문, 숨겨진 아들 전격 공개. 이미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부대 내부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까지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군. 부대 정문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과 방송국 차량들이 뒤엉켜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펑펑 터졌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철민 할아버지는 조용히 부대 뒤편으로 나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지훈 일병의 할아버님 되십니까? 장군님의 아버님이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철민 할아버지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80 넘은 나이에도 정신은 또렷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박지훈이 할애비고 박도윤 장군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철민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담담히 말했습니다. 손주 녀석 면회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합디다. 그래서 아들놈한테 전화를 했지요. 아니, 왜 면회를 거부당하신 겁니까? 글쎄요. 냄새 난다고 거지 같다고 그러더군요. 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삼성 장군의 아버지를 거지 취급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철민 할아버지는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더 꺼냈어요. 사실 철민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지훈이가 군대에서 겪는 일들을 남몰래 기록해왔습니다. 지훈이가 집에 전화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던 거죠. 이 안에는 우리 지훈이가 부대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한 기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들어보세요. 철민 할아버지가 녹음기를 틀자 지훈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도 맞았어요. 선임이 제가 말대꾸했다고. 아니,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또 정리정돈 검사에서 일부러 제 관물대에 흠집내서 밤새벌 세우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녹음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최상병이 또 제 물건 숨겼어요. 찾으라고 밤새 잠도 못 자게 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최상병 아버지가 엄청 높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던데. 아,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참을 수 있어요. 철민 할아버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런 걸 혼자 다 참고 있었어요. 이 늙은이 걱정할까봐 저한테는 자세히 말도 안 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상병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모두가 주목했어요. 혹시 그 최상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철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최승현입니다. 군단장 조카입니다. 돌아보니 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부사관 한 명이 익명을 조건으로 증언하고 있었어요. 최승현 상병은 군단장님 조카라는 걸 백으로 내세워서 마음에 안 드는 후임들 괴롭히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박지훈 일병처럼 조용하고 말 없는 애들을 집중적으로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상봉 이야기가 아니라 군 내부의 추악한 권력형 가혹행위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한편 부대 안에서는 군단장이 도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박 장군, 지금 밖에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난리가 났어. 당장 이 사태 수습하지 못하면 자네가 다 책임져야 할 거야. 도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아버지가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가족을 80평생을 고생만 하신 늙은 아버지가 지금 혼자서 지켜내고 계셨거든요. 군단장님, 진실이 밝혀지는 게 나쁜 일입니까? 뭐라고? 제 아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설령 그 가해자가 누구든, 그 백이 누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군단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조카 이야기가 나온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군단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소리와 아버지의 담담한 답변이 부대 안까지 생생하게 전해졌거든요. 특히 조카 최승현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박 장군,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정말 모르겠나? 고작 병사 하나 때문에 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도윤은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군단장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의 기강 아닙니까? 자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셈인가? 그때 부대장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어요. 군단장님, 국방부 차관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군단장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태 수습하지 못하면 다 같이 옷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박도윤 장군, 즉시 서울로 올려보내고 언론에는 개인적인 가족 문제로 깔끔하게 정리해. 알았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군단장이 도윤을 노려봤어요. 들었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해명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마.
하지만 도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에게 죄인으로 살아왔던 자신이 여기서 또다시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직접 기자들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제 입으로 직접 말하겠습니다. 군단장이 버럭 화를 내려던 순간 밖에서 더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부대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60대의 차관은 정치인 특유의 계산적인 표정을 지으며 군단장과 도윤을 불렀습니다. 박 장군,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용히 정리하도록 해. 개인적인 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질 순 없지 않나? 차관의 말을 듣던 도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진실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구나. 오직 조직의 체면과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구나. 차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기 식솔인 군인의 가족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과 군단장이 당황해하는 사이 도윤은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제 아들은 권력자의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대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하나뿐인 손자 면회를 오셨다가 거짓 취급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셨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박 장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 나가서 기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가 당한 일들, 제 아버지가 받으신 모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는 당신들의 시도들까지 전부 다요. 그러면 자네, 장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야. 상관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저는 장군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밖의 소란을 듣고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지훈이 도윤을 부르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지. 이제라도 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더 이상 혼자 참지 마라.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견뎌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도윤은 지훈을 꼭 안은 채 차관과 군단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밝히겠습니다. 도윤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약속이나 한 듯 그에게 향했어요. 철민 할아버지도 손자와 아들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3대가 나란히 선 모습에 소란스럽던 기자들도 잠시 숨을 죽였어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오늘 일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에 개입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은 깊게 숨을 한 번 쉰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군인이기 전에 한 명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지훈 일병은 제 친아들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깊이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 비겁하게 그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삼성 장군의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대신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서 제 아들 지훈이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말없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겁니다. 도윤은 아버지 철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오늘 손자 면회를 왔다가 냄새가 난다고, 거지 같다고 이 부대 정문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여든이 넘은 어르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도윤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군에서 권력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지훈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승현 상병으로부터 거의 매일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 물건을 숨기고 밤새 찾으라고 하거나 일부러 관물대에 흠집을 내서 얼차려를 주거나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최승현 상병이 항상 말했습니다. 자기 삼촌이 군단장이라서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라고. 기자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권력형 가혹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였거든요.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군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장군이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설령 제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장군직을 내려놓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삼성 장군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이었거든요. 군이 국가가 제 가족을 짓밟는다면 저는 그런 군에, 그런 국가에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장군이기 이전에 아들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제복 어깨의 계급장을 만지며 말했어요. 이 반짝이는 별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철민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묵직한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괜찮다. 네가 옳은 일을 하는 기다. 지훈이도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함께 할게요. 3대가 손을 맞잡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모든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순간의 사진은 훗날 가족의 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복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이 군대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건장군, 권력보다 가족을 택한 진정한 군인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도윤의 기자회견이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거든요. 인터넷 댓글창에는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다. 가족도 못 지키는 장군이 무슨 소용인가? 저런 분이 진정한 리더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국방부와 군단장은 오히려 사면초가의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민들이 박도윤 장군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민 할아버지의 서러움 섞인 인터뷰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늙은 아버지를 거지 취급한 군대라는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사흘 후 국방부 차관과 군단장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사퇴했습니다. 최승현 상병을 비롯한 가혹행위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부대 내 괴롭힘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조치가 즉각 시행되었어요. 한 달 후 도윤은 예상과 달리 전역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국방부 장관이 그를 직접 만나 간곡히 설득했거든요. 박 장군, 당신처럼 용기 있는 분이 군에 남아 군을 바꿔야 합니다.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지훈이는 의병 제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 끔찍한 부대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입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군대에서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도윤은 아들의 단단한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지훈이는 몇 달 후 다른 부대에서 새롭게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용기 있는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선 그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손주 녀석 밥 한 끼 먹이러 갔을 뿐이에요. 세상 하레비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용기가 있었기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었다는 걸 말이죠. 1년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미련 없이 전역을 결심하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농가마당에서 도윤은 고무장갑을 끼고 낑낑대며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철민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야 사람 굿이라는구나. 어릴 때는 고구마 하나 제대로 못 캐더니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되네요. 그때 지훈이가 휴가를 나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제법 늠름하고 당당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구나. 철민 할아버지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손주를 맞았습니다. 부대 생활은 좀 어떠냐? 도윤이 물었어요. 좋습니다. 진짜 군인다운 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있는 부대에 아버지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가슴 벅찬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오순도순 둘러앉았습니다. 철민 할아버지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가 다 같이 밥을 먹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뭉클한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도윤이도 집에 있으니 좋구나. 늙은이 혼자라 늘 걱정이었는데 도윤은 아버지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깨에 달았던 별 3개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말이죠. 아버지, 지훈아, 이제부터가 우리 진짜 가족의 시작이야.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집안을 포근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뿔뿔이 흩어져 아파했던 가족이 드디어 진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그냥 폐지 줍는 노인네라니. 참 웃기는 소리지. 난 그냥 내 손주 보러 간 평범한 할아버지였을 뿐인데. 하지만 그의 그 평범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